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전입니다. 2021년 새롭게 다시 인사드립니다. 다들 새해 다짐하셨죠?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 올 한 해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 첫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케줄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입니다. 한국 정부가 선구매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이 현지 시각으로 4일 영국에서 최초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에 따르면 우선 700곳의 병원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하고요. 이번 주 수백 곳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3만 회분은 전국 병원 등으로 운송이 돼서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내 접종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입니다. 네, 오늘부터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2주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고요.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세에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기조에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목별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등 대형주가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제는 9만 전자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이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SK바이오팜 공모 당시에 배정받았던 주식 가운데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난 물량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SK바이오팜 주식 492만 3,063주가 6개월의 의무 보유 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시장에 풀리게 됐습니다. 기관들이 SK바이오팜 공모 당시 배정받았던 총 1,320만 주 중 37%가 넘는 물량인 만큼 오늘 장이 시작되자마자 11% 급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그간 풀렸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이번 물량이 월등히 많아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충격을 줄 전망입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이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의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웅제약은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중증 환자 1,000명에게 호이스타정과 렘데시비르를 함께 투여하는 방식으로 위약 대비 호이스타정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내용의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여기서 호이스타정은 대웅제약의 만성 췌장염 치료제로 잘 알려진 약물입니다. 최근에 대웅제약은 앞서 실시한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상 중간 결과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회사 측에서는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속도는 호이스타군이 위약군보다 더 빠른 경향을 보였으며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으로 진행될 임상 3상 결과를 상반기 내로 도출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최근에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로 이름을 올렸던 한국정보인증이 장중에 7%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의 스마트폰 간편 인증 서비스 삼성패스 혹시 알고 계시죠?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삼성 스마트폰의 생체 인증 서비스인 삼성패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내려받을 필요가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는 15일부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외에도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등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간편 접속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은 앞으로 삼성패스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 만큼 공동사업 진출 소식이 오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알랩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1일을 시작으로 안랩이 6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 8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 때문입니다. 지난 3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안철수 대표가 24.1%를 차지하면서 1위를 했습니다. 알랩의 상승처럼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써니전자와 까뮤 ENC도 주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주는 TCC 스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공급하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인테크와 TCC 스틸과 같은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와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4680은 기존 1270 배터리 대비 용량은 5배고요. 출력은 6배, 주행거리는 16%를 늘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2019년 말부터 테슬라 공급망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양산되는 모델 3 배터리를 납품을 했고요. 올해는 모델 Y로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차세대 배터리를 두고 일본 파나소닉과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TCC 스틸은 LG화학과 삼성 SDI 등의 2차 전지 원통형 캔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 소식에 오늘 장중에 1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앞타바이오입니다. 미국 FDA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더니 오늘 상한가에 직행한 종목입니다. 앞타바이오는 지난해 12월 31일 미국 FDA에 코로나19 치료제의 2상 임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임상 시험은 미국 내 12개 병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 내약성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긴급 사용 승인 등의 신속 심사 절차를 시도할 수 있는 만큼 기대감이 함께 몰리면서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6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현대차, 전기차 기대감에 21만 원도 돌파했답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현대차가 기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에 장중에 21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건데요. JP모건 등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2월 16일부터 현대차를 연일 순매수를 유지 중에 있는데요.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도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5만 8천 주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올해 전기차 시장이 본격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리고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연료전지 등 핵심 미래사업 전략과 혁신적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수소 생태계 이니셔티브를 위한 새로운 2025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기술 확보 등을 위해서 60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선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일단 2021년 현대차의 계획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의 첫 신차 아이오닉 5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월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기차만을 위한 구조로 설계가 돼서요. 한 번 충전하면 500km 이상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고요. 초고속 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로 80% 충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중형 세단인 아이오닉 6, 그리고 2024년에는 대형 SUV 아이오닉 7 등을 순차적으로 내놓고 전기차 차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차량 생산 판매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이 아이오닉 5 출시를 기점으로 친환경차로 빠르게 옮겨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과 미국 등 업체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공격적으로 전기차 출시를 하고 있는 만큼 기술 내재와 유무에 따라서 펀더멘털 격차 확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증시를 이끌었는데요. 현대차를 중심으로 전기차 관련주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 3사로 꼽히고 있는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은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최근 캐나다 자동차 부품 회사와 합작해서 전기차 전장 사업에 나선 LG전자도 6%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거래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명신산업은 오늘도 장중에 6%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도 빨간불을 켰는데요. 2차 전지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 업체인 LNF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포스코 케미칼은 15%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새해 첫날 데일리아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